저거든요. 아, 잠깐만요. 저 이어폰 있고요. 네. 자, 바로 시작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주영 작가라고 하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제 작업인 벌스마크의 재창작을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제 작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백그라운드 설명드리자면 미술대학 출신이지만 박사과정으로 지금 인공지능 모델링을 통해서 사용자의 시선 모델링을 연구 주제로 잡아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프로젝트는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모델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지난 8월에 한 작업입니다. 보시면 벌스마크라고 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인공지능을 작품화하였습니다. 사실 벌스마크는 제가 오마주로 하는 동명의 소설에서 비롯된 건데요. 그 소설에서는 저명한 과학자가 실험실에서 구름도 만들고 화산도 만들고 그 모든 걸 재현했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거기서 자기 아내의 얼굴을 봤는데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얼굴에 불규칙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이제 수술대에 올리게 돼요. 아내를 설득하면서 수술을 한번 해보자. 다시 새롭게 창백한 얼굴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마지막 수술대에 오르기 전에 나는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남편의 이 연구 실적들을 보니까 실패도 있고 성공도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얘기를 해도 할 수 있다고 하고 남편은 얼굴만 하얘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수술대에 오르고 자기가 죽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얼굴에 하얗게 만들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사실은 제 작업의 모티브는 그 아내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 작업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은 70년대 초에 개발된 굉장히 최초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표상 단위로 사고를 하는데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70년대 환등기를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70년대 환등기 안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 환경 속에서는 제가 전시했던 공간에 다른 작가분들의 작품들을 관객이 보는 시선으로 똑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3가지 단계로 지금 실제 예술 작품을 관람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최초에 봤을 때 뭐가 있다를 인식하고, 두 번째로는 그 작가의 텍스트를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찰의 단계에서는 그 2가지를 매치해서 얼만큼 이해했는지에 따라 그 감상이 계속 길게 이어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웠던 거는 실제로 관객처럼 이 인공지능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얼굴이 나오거나 이해도가 쉬운 다큐멘터리 형식의 작품은 감상에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작가만의 의미를 추상적으로 제안을 하거나 이미지 자체가 추상적이었을 때는 굉장히 빨리 종료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과연 정보 이론적인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미학을 예측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그게 어느 정도 된다는 점,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동시에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에서는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어떤 한계점 그리고 가능성들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건 이제 지난 9월에 제가 아르스에 가서 협업하게 됐던 BCI 프로젝트였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뇌파를 통해서 실제로 인간이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디까지 반응을 하고 내 반응 수치가 어떤지를 다 모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을 감고 뜨는 것도 다 감지가 되고요. 머릿속에서 손을 움직이는 상상도 이미 모든 게 다 기록이 돼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모델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화된 사고 과정을 보여준다면 인간이란 거는 다 고유의 뇌파가 있고 다 고유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속성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하는 모델은 시각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자극에서의 눈의 이동만을 계산한 모델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EEG와 이 뇌파의 각 전극에 따른 5개의 밴드를 분석을 해서 스펙트럼을 아날리시스를 하면
이제 각 개인마다 느끼는 치수 또는 정확히 말하면 주목도 또 그리고 어떤 감상에 있어서 더 나아간다면 영구적으로는 감정까지도 될 수 있겠는데요. 거기까지는 쉽게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을 줘서 내가 느끼는 것을 같이 AI에 오히려 침입시키고 싶은 게 제 최종 목적입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AI는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럴 네트워크와 다르게 어떤 인간의 환경을 가지고 있을 때 기본적인 인간의 전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몇 초에 뭘 어떻게 보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면 자기 기억을 꺼내서 어떻게 반응을 한다 정도의 모든 시스템을 아키텍처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표현할 수 없는 게 감상자 개인의 고유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비평가가 있다고 할 때 비평가는 음악을 많이 듣고 접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음악을 들을 땐 뇌파의 수치가 별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결국엔 다 자기의 감상인데 그걸 인간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에트리에 있는 김기웅 박사님과 또 뇌바이오공학과의 학생분 한 분과 같이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간단한 데모인데요. 네, 영상. 첫 번째 아마 보시게 될 영상은 그냥 시각 자극에 대한 반응을 트래킹하는 영상이고요. 좀 깁니다. 그래서 중간부터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중간으로 뒤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웬만큼은 다 로우 레벨 단계에서 인식이 돼요. 저게 뭐다를 알고 이 와중에 저는 트래킹을 이번에 한 모델이고요. 이제 조금 더 뒤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아직은 이제 기본적으로 모델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에서 같은 어떤 클립에서 인간이 봤을 때 어떤 그 IC, 그러니까 전극의 피크가 있을 때만을 역으로 데이터 모시로 표현을 해서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는 아마도 저 고민 중입니다. 뭘 보여줄지. 이런 식으로 아마 제 최종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